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울산연구원과 울산시설공단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은 후에 울산광역시 개인정보보호 조례안 등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울산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울산연구원 간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이경우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정현욱 도시공간연구실장입니다. 김희종 안전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이재호 문화사회연구실장입니다. 배은경 문화재센터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울산연구원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4년도 세출 예산 현황,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연구과제 수행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연구원은 오실 3센터 체제이며 정원 69명, 현원 64명, 결혼 5명입니다. 결혼 사유는 퇴직자 4명과 올 6월 퇴직 예정자 1명입니다. 부서별 담당 업무는 2에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24년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연구원 예산 총액은 148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인건비, 기관 운영비 성격의 일반 관리비 61억 3,300만 원, 평가급 4억 600만 원, 연구사업비 81억 4,400만 원, 전산 및 사무용 비품 구입,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 자산 취득비 1억 2,700만 원, 예비비 1,800만 원입니다. 기금은 3억 1천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띵크탱크라는 비전과 새로운 울산, 경쟁력 있는 정책 연구라는 미션 아래 띵크탱크 기능 강화, 수요자 참여 연구 확대, 통합조직 효율 극대화 등 3대 경영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핵심 과제로는 민선 8기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발굴 강화, 시정 지원을 위한 퀵윈 국비 사업 지속 발굴, 지역 기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정책 허브 구축, 수요자 참여형 열린 연구 확대, 조직의 강소화를 통한 업무 역량 극대화 추진,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 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먼저 민선 8기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발굴 강화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만들기 위한 중단기 정책 실현 방안 도출 및 국책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꿀잼 도시 달성을 위한 지원 연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정 지원을 위한 퀵윈 국비 사업 지속 발굴입니다. 지역의 띵크탱크로서 울산의 미래 준비 위한 미래 연구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주요 시정 현안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여
시민들에게 빠른 기간 체감할 수 있는 단기형 퀵윈 사업 발굴을 지속하기 위해서 울산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건의 국비 사업을 확보하였으며 올해는 5건 이상 확보를 목표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 기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정책 허브 구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인 정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연구 역량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내외 기관 및 인적 자원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연구원을 고도화된 정책 연구의 플랫폼으로 조성토록 하겠으며 홈페이지 개편 등 연구 수요자에게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요자 참여형 열린 연구 확대입니다. 기존 공급자 중심의 정책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축적된 연구 경험과 연구 성과물 활용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향상과 지역 문제에 대한 동참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시민연구원 및 논문 공모전을 통해 시민연구원 제안 10건, 대학생 논문 7건, 총 17건을 접수받아 이 중 시민연구원 제안 4건, 대학생 논문 4건, 총 8건을 선발 시상하였습니다. 올해는 15건 이상 목표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조직의 강소화를 통한 업무 역량 극대화 추진입니다. 연구 인력의 적정성 확보 및 연구 행정 지원 체계의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개편을 통해 연구 생산성 및 연구 성과물의 품질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조직 통합과 외연 확장에 요구되는 관리직, 간부직 인원을 최소화하고 겸직과 의사결정 체계 단순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입니다. 울산시 출연기관으로서 고객 중심의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투명 경영 및 고객 만족 강화에 힘쓰겠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권 경영, 윤리 경영, 안전 경영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이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연구과제 수행 현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1월 현재 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과제는 총 66건입니다. 과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본 과제는 지역 혁신 중심의 인재 육성을 위한 방안 연구 등 7건, 기획 과제는 울산 2040 플랜 리뉴얼 등 2건, 현안 과제는 부서 종합 성과평가, 성과지표 컨설팅 등 3건을 착수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탁 과제는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지정 학술 연구 영역 등 6건, 협약 과제는 울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등 19건을 착수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수탁 과제는 대한3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문화재 입회 조사 및 시굴 조사 등 13건을 착수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인재평생교육센터 사업 과제는 평생교육 및 인재육성 사업 등 16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연구원은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시대의 변화와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정책 지원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편상훈 울산 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질의 순서는 지난번과 같이 동일하게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요.
다만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좀 우리 위원님들 협의하신 대로 진행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태호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우리 평상훈, 우리 울산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이렇게 청취를 하면서 울산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수탁 기관으로서 상당한 늘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좀 전에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어떤 민선 8기 성과 상출을 위한 정책 발굴 강화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기업 유치 지난해에 참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알고 있고, 그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인구가 지금 현재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반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몇 개월째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연말하고 이 설 명절에 현장을 이렇게 늘 주민들께 소통하기 위해 도시의 어떤 이제 꿀잼 도시라는 우리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좀 전에 도시 달성을 위해서 지원 연구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 관련돼서 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수탁받 연구 과제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계획을 이제 수립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획경영실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저희들이 시의 정책하고 저희 지원하는 게 크게 다르지는 않던데요. 시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꿀잼 도시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 삼산 매립장 그 부지에 이제 여러 가지 스포츠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 그 관광 시설 부분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상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면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저희들 해안 쪽에 강동이나 대항항공원 이런 쪽에 지금 그 천연 자원들이 많는데 이거 지금 각종 관광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광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또 선도적으로 저희들 제안도 내고 하고 있고요. 다음 째 지금 영남 알프스 그 지역을 이제 시에서 국가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진행이 되면 저희 연구진들이 참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태화강의 각종 그 오페라하우스 같은 개념들, 그리고 태화강 국가 정원이 또 확장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시설을 만들고 또 어떤 변화를 주어서 또 울산의 지리적 여건으로 봤을 때 좀 전에 우리 기획경영실장님께서 태화강이라든지 도시를 가르는 강이 있는 도시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남 알프스가 있고 또 바다가 있는 해안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으로 참 좋지만, 울산이라는 도시 이미지는 대한민국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공업도시라는 이미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던 걸로 또 알고 있는데, 어떤 투태력으로 우리가 지금 울산시에서 시정 방향을 잡겠다. 산업 수도와 또 우리가 법정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면서 문화와 함께 융성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울산시의 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내용이 문화락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저는 결국에는 이제 꿀잼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 내용도 같이 추가가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이 실장님의 설명 큰 틀에서 그 부분들도 중요하고 앞으로 또 계속 진행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임대 점포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울산에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도시가 재미있는 도시 같으면 빈 점포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고 고민을 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올해 계획을 이렇게 청취를 하면서 뭐 제가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도시의 경쟁력은 바로 우리가 그 기업이 유치되고 이런 사람들이 뭐 결국 그분들이 소비를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소득은 가장 높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게 우리 상인들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그게 뭐냐? 재밌는 도시로 찾아간다는 거죠. 하물며 옷을 사러 가더라도 지금 온라인으로 모든 걸 다 삽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쿠팡이라든지 뭐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쇼핑몰들이 거의 뭐 우리 어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소비에 촉진할 수 있는 게 거의 뭐 50% 이상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또 어디 갔냐? 기장이라든지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로 우리가 직장인들이 그래요. 가족 단위로 가서 경주를 가든지. 그럼 울산에 많은 사람이 오느냐? 울산은 공업도시에 업무차로 오는 것이 많지. 그럼 지역 경제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이렇게 빈점포가 많이 생기고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해요. 재래시장도 참 재밌는 재래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여행을 가면은 늘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하지만 세 가지를 꼭 보고 옵니다. 그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박물관에 대한 활용도 우리가 동남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딜 갑니까? 박물관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역사를 알려면 미술관을 가봐야 됩니다. 그러한 여행을 가고 두 번째는 그 재래시장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음식을 먹는지 그걸 구경하러 갑니다. 세 번째 그 나라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야지만이 꿀잼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기획경영시장님이 어떤 여러 가지 큰 뭐 삼산 매립장이죠. 뭐 그런 부분들 변화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재밌는 도시가 되려면은 이 빈점포가 생기는 이런 문제라든지 어떤 소상공인들이 어떤 활기차는 그 도시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도시가 이렇게 침체되는데 어떻게 재미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연구 과제에서 고민을 하고 또 노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예, 뭐 너무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올해 지금 기획 과제가 지금 2건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경을 하면서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꿀잼 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 말고 좀 체류형 강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다 담을 수 있는 연구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권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연구원장님 또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장걸 의원입니다. 쭉 그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연구 과제 수행 현황을 쭉 봤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본 과제 뭐 7건 하고 그 제가 뭐 당부 삼아 드리고 싶은 말은 연구 기간이 쭉 있더라고요. 연구 기간이 다 날짜가 있는데 그 지금 현재 그 작년에는 어느 정도 몇 프로 이거 다 이 연구 기간이 있다고 다 100%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몇 프로 정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과제를 한 140건 정도 했습니다. 했고 그 중에 한 100건 정도는 완료가 됐고요. 그 한 40건 정도는 2월 돼서 지금 과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과제를 지금 뭐 처음 시작이 이제 우리 2024년도 시작이니까 처음부터 지금부터 연구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각 실장님께서 잘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수고해 주십시오. 네. 이사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지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울산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가 이제 시작되는 이 시점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존경하는 우리 권태호 의원님께서도 이제 뭐 이야기를 많이 좀 해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울산이 지금 현재 닥쳐 있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제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과 인접해 있는 구간들 그리고
양산 이쪽에 이렇게 인접해가 있는 곳들을 보면 참 이게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우려가 되는 일들이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높였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이제 현실화돼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울산의 인구 유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인근 내에 대처가 못 돼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 굉장히 많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계시는 분들,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 그리고 석유화학단지 쪽에 계시는 연봉이 조금 괜찮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의 뭐 절반 이상은 다 인근에 있는 쪽에 가서 다 살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퇴근 시간대 보면 청량 IC나 뭐 원양 IC 이런 비롯한 부분에 정체가 굉장히 심할 정도로 빠져나가는, 부산으로 빠져나가는, 양산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차량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울산에서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저희 지역에 와서 저희들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려되는 부분들, 부산 울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지금 제가 이야기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고, 또 복선화 전철이 완공이 되면 이런 일들이 빠르게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계셨던 지도자분들이 울산에. 그런데 이야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이 좀 빨리 안 되게 울산시 예산을 투입을 하지 않고 했던 부분들은 늦추어야지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보면요,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 주변, 역사 주변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다행히 지금 이제 8대가 들어오면서 우리 김두겸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각 역사에 관계된 용역을 지금 이어나가고 있고, 그 주변에 도시 개발을 시켜야지만이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왜 이렇게 준비를 못하고 이렇게 왔느냐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그 양산에서 웅상으로 넘어오는 그 도로를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웅상만 지나서 딱 웅총만 딱 진입을 딱 하면 바로 촌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웅상까지는 그 길로 전부 다 빌딩들이, 빌딩이 아니고 이제 주택들이, 대단히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근데 웅촌만 딱 진입했다 하면 바로 촌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고까지 나와야지만 이제는 아파트를 볼 수 있는, 주거단지를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남북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선화 전철을 타고 오다 보면 느끼는 게 지금 현상과 앞에 이야기했는 현상과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기장, 부산까지 이어지는 그 역 주변에는 지금 전부 다 아파트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곧 입주를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울산은 딱 진입하면 역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논밖에 없습니다. 서생역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생역을 이용하는 대중교통도 없습니다. 남창역은 그래도 그나마 좀 낫습니다. 망량역 아직 버스도 진입 안 합니다. 거기 역 안에
버스가 진입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만들어져 있고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입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전부 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다 논입니다. 청량역은 그래도 원래 기존에 있었던 상권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정말 열악합니다. 그나마 이제 태화강역을 지나서 북구로 넘어가면 좀 활기찬 그런 지역이 되고 울산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말로 여기에 울산의 싱크탱크라는 슬로건에 맞게 울산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주셔야 될 분들이 여기 다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울산을 전체를 보고 큰 틀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다 뺏겼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다시 울산에 머물 수 있도록, 왜 그분들이 고액 연봉자들이 돈은 여기서 벌고 주거는 왜 다른 데 가서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나열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갖춰져서 울산의 경쟁력이 좀 더 있어지고 중산층이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편상훈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장님들께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셔서, 다른 것들도 연구 과제 가져오신 부분들 연구를 하셔야 되고, 굉장히 시간 할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또 목표치에 또 하셔야 되는 압박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울산의 전체를 보고 큰 틀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울산이 가야지 될 거라는 부분들을 한번 지금 이제 이 시점에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방향을 한번 제시해 줄 수 있는 2024년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칠 의원입니다. 울산 연구원은 연구 영역이 보통 대부분이죠. 네. 예.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그게 용인 경천철 214억인가 그거 소송에서 졌는 건. 네. 거기 보고 우리 연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건을 보고. 제가 정확하게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감기가 요번에 뉴스에 보시면은 용인 경전철이 그게 한 10년 됐지 않습니까? 네. 10년이 지났는데 그게 예측이 잘못되어서 아마 그 당시에 기관장 했던 분하고 연구원에서 교통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연구를 했는데 아마 그게 대법원 판결로 해서 214억인가 아마 그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네, 배상 그분들이 판결이 아마 돈을 나왔죠. 배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저희가 그냥 명목상 시정의 정책 지원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또 출연군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는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좀 해야 할 몫이 있는데 그 현실적으로는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이게 예측이 잘못되거나 하면은 물론 배상 책임은 좌우 문제고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이래 보면은 그게 또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물론 이게 시에서 돈을 예산을 받아 하다 보니 자유롭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앵무새 연구용 대여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좀 큰 틀에서 움직여 주셨으면 올해는 전년도도 내 감사할 때 그런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만 올해 연구를 하면서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연구가 좀 올바르게 돼서 정책을 위반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후세한테 이게 짐이 되지 않는 그런
좀 예측을 잘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은 뭐 주요 업무 청취를 저희가 하는 입장이라서 의원님들 뭐 질의가 크게 없으신 것 같고요. 뭐 원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살기 좋은 울산을 좀 만들어 달라. 울산에서 돈을 벌고 울산에서 소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를 체계라든지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는 부분이고요. 김동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면 용인 경전철 관련돼서는 이제 세금 낭비 사례, 그 주민 소송에서 이제 시민들이 승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얼마 전에 한번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유인즉슨 너무 또 이제 시에서 수탁 과제를 좀 또 수행을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수탁 과제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 결과에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늘 사실은 뭐 의원님들 질책을 하시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역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는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다 여기 모여 있는 진짜 싱크탱크입니다. 역으로 정책 제언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좀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간단하게 뭐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뭐 조직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인재평생교육센터하고 역사연구소가 지금 연구원에 이렇게 같이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네. 그 앞에 기구표를 보면 오실 3센터 그래서 이제 뭐 경영기획실부터 이제 인재평생교육센터까지 이렇게만 이제 섹터가 구성이 돼 있고 밑에 보면 지점 설치해서 역사연구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역사연구소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연구원장님의 역할은 뭐지요 여기서? 사실상 역사연구소는 지점 설치라고 하는 명분으로 해서 예. 울산의 역사 편찬을 목표로 해서 한정된 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우리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한 기관 조직 효율화라는 예, 큰 예. 틀 속에서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지만 일단은 울산연구원에 같이 합쳐서 저희 그 체제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직 내 효율화를 위해서 이제 세 개 기관 어떻게 보면은 울산연구원 그리고 인재평생 여기 교육센터 네. 그리고 역사연구소 이렇게 이제 통폐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역사연구소는 그러면은 예산 편성은 어떻게 연구원장님이 직접 예산이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이 연구소로 내려갑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예. 좀 답변. 경영실장님 답변하셔도 예, 예. 됩니다. 예. 저기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하고 예. 사업이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그러면은 역으로 얘기하면은 연구원의 부설 기관으로 이때 예. 예산은 연구소에서 아니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예산을 나가는 게 아니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집행이 되는 그러니까 그 체계로 되어 예, 있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터서 우리 연구원에 그 예산이 통합돼 가지고 그 사업비로 그럼 결론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휘 체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휘 체계는요? 연구소 소장을 지휘하는 지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연구소 소장님의 지금 역사연구소라는 데가 지금 시사 편찬하고 예. 학술 심포지움 그리고 예. 이제 울산학 아니 연구 그러니까 그 지휘 체계가 예. 문화예술과의 지휘 체계를 받습니까? 연구원장의 지휘 체계를 받습니까? 저희들 일단 결제라든가 예. 예,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에 받습니다. 받고 예. 그냥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인재 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아, 또 진행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연구소가. 예. 예전에 저희가 시에 보면은 시사편찬위원회가 있었죠. 예,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의 시사편찬위원회가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지금 제가 연구소를 보니까 예전에 했던 시사편찬위원회 플러스 거기서 안에서 역할을 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해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법리 해석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로 돼갖고 연구소가 운영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 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집행 그리고 지휘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이원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섹터를 나누어가 있대 연구원이 주가 되면 연구원의 일원화가 좀 돼서 지휘 체계라든지 예산 편성
자체가 그렇게 좀 움직이면 조직 내 기강이라든지 조직 내 분위기 자체가 실질적으로 조금 바로 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이 좀 어중이 떠중이 같은 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뭐 나중에 한번 추가적으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이라서 저도 역사연구소가 사실은 어떤 역할을 크게 하는지, 그다음 어디 지휘 체계를 받는지, 어디서 예산 편성을 해서 쓰여지고 집행이 되고 협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사실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뭐 또 우리 원장님 또 조직도 전문을 하셨으니까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네. 뭐 원장님 뭐 따로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있으십니까? 저희도 뭐 없으십니까? 고민하고 있고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의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예. 해서 뭐 어떤 잘 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자치경찰위원회도 비슷해요. 조직 체계가 경찰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생활안전이라든지 교통, 그다음에 여성 청소년 이런 부분에 세트하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운영을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든지 인력은 거기 투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휘체계도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디서 누가 지휘를 해야 될지, 총책이 누군지, 지휘 총괄이 누군지,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하고 문화예술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인재교육. 교육과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종 지휘 체계가 사실은 좀 흔들리지 않느냐, 일원화가 돼야지 그거를 좀 끌고 나갈 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조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하여튼 요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공지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그 현안 과제 중에 그 지금 이제 종료가 됐는 게 우리 야간 관광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여쭤보면서 제언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좀 젊은 시절 때 태양항에서 이렇게 젊음을 좀 누리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뭐 주차장으로 변하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 많이 가보면 강을 끼고 있는 야간 관광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또 즐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갖춰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들은 이게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있죠. 이제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뭐 또 그런 게 좀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과거에 거기서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그런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때로 한번 가서 즐겨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태화강변에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포장마차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카페 거리나 이런 것들을 좀 조성을 하고 그리고 태화강을 이용해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관광가에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아마 실시를 하고 할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작은 배를 이용한 낭만적인 그런 것들도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가미가 되면 도시가 좀 달라 보이지 않을까. 지금 인천의 송도에 가니까 이제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접했는 부분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 도시 중심을 가로지르는 이제 이렇게 큰 강은 아니죠. 작은 강에다가 이제 배 타고 뭐 야간에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나 좋게 구성만 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는 게 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국가정원에서부터 우리 그 밑에 명천교까지 있는 곳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야간 경관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우리 김정석 우리 위원장과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서울에 가면 수성에 있는 그 다리 이름이 뭐였죠 그때? 다리에 보면 이제 레이저 해서 대교 무슨 대교인지 지금 이제 거기도 보면 이제 물줄기가 다리에서 전체가 물줄기로 나오면서 조명으로 이렇게 하면서 젊은 친구들이 엄청 즐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게 구경을 하러 이제 거기 가고 이래 하던데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 태아다리 그런 쪽에서도 이제 그런 빛 조명 물을 이용한 빛 조명과 같이 이렇게 연계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다각도로 전체 전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태화강을 정말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친환경적으로 지금은 이제 야간에도 이제 전부 다 즐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머물 수 있고 숙박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이어져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구에서 보면 온산 국가산업단지와 석유화단지 쪽에 야간에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야간 조명이 그 밝게 이렇게 돼가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야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울산에는 많이 있다. 별도 보고 또 지상에서는 그런 공장들의 화려한 조명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어디에도 없는 울산만이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그 지난번에 하여튼 뭐 저희가 공진혁 부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그 반포대교에 달빛 무지개 그 야경 분수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구 울산교가 실질적으로 위에 우리가 그 카페를 좀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운영을 좀 해봤는데 그게 코로나 시기와 좀 겹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좀 잘 안 됐었습니다. 그 밑에 그 무지개 분수처럼 좀 만들고 공진혁 부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실제 이제 태화강을 이용한 저희가 뭐 오리배라든지 이런 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은 구상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하천 점유되는 그 허가 낙동강 환경유역청에 우리가 허가를 받는 부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이제 뭐 과제 수행을 하시면서도 과제에 대한 답만 내시지 말고 유관부서에다가 계속 던져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꼭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푸시를 한번 해봐 달라. 이런 피드백이 있어야지 저희가 뭐 거기 담당과에서 움직이지. 이 과에서 얘기를 하면은 뭐 어려워가 안 됩니다. 하천 점유 이거 점령 허가 못 받습니다. 또 태화강은 또 보면은 반은 중구고 반은 또 남구고 이래요. 남구청에서 할 것이냐 중구청에서 할 것이냐 그 섹터도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해서 수탁과제 받아서 운영을 하시되 유관과랑 조금 좀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셔서 공진혁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 위치도 좋고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런 거 한번 뭐 타보고 또 시내 가서 또 전에 먹거리도 좀 즐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시장님 그 말씀하시는 뭐 오페라 하우스하고 모든 것들이 좀 다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 교체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시설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와 함께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김규덕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서 간부 직원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한동영 본부장 겸 상임이사입니다. 예, 서지동 기획경영실장입니다. 한재현 문화체육처장입니다. 이진석 공원문화처장입니다. 김철환 장사문화처장입니다. 예,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공단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는 2월 13일자로 공단 본부 지원 조직의 슬림화, 그리고 사업 조직의 확대 강화 및 차별화된 장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종전 1실 3처 19팀에서 1실 4처 21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아래 정현원과 2페이지에 있는 담당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4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올해 공단의 예산액은 760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44억 5천만 원 등 신규 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기타 시설별 예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새로운 전략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공단은 2024년 시정 방향을 전 임직원이 공유하고 시정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의 일상을 그리고 울산을 채우다라는 경영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언제나 새롭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통해 개선 포인트를 발굴하고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그리고 소통과 화합으로 생동감 넘치는 조직 문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울산을 채워 나가겠다는 다짐을 담은 경영 방침입니다. 또한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성공적 개최 지원 등 시정사업과 연계한 UIC형 10대 핵심 과제를 발굴하여 꿈의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공기업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단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위해 기존의 수동적인 조직 기반을 과감히 탈피하고 능력 기반의 유연한 인사 제도를 도입해서 조직의 생동감을 불어넣고 업무 중심의 조직 효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단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기식이 아닌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사 간 화합과 상생을 통해 노사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구성원이 성장하는 공단, 그리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사의 마음을 담아 선언문을 대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과 공단 간 업무 추진 연계를 통해 시정 목표 달성 동력을 높이겠습니다. 2024년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지원하고 강습 프로그램 정원 확대, 전국 규모 대회 유치 등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여 울산을 연고로 한 프로 경기 지원으로 생활 속 스포츠 발전에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울산 대공원 무빙 조명 설치 운영으로 역동적인 야간 경관을 만들고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 개최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하며 대왕별 아이누리 놀이터 리모델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 정원도시 조성 및 재미로 가득 찬 꿀잼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 보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늘공원 공영 장례단 운영 및 친환경 장례 문화 전파를 위한 자연장지 활성화 시책을 통해 보온문화 생활화 및 고령 친화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시설 운영으로 2050 탄소 중립도시 울산에 적극 동참하여 기후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온실가스 감축 선도도시 울산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공단 내 역량 및 자원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 추진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체육시설 운영을 통한 시민 복리 증진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강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고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문수 축구 경기장 관람석 및 문수 야구장 그라운드 인조잔디 교체, 체육공원 호방광장 노후 전광판 교체 등 지속적으로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수체육관 범죄 예방 우수시설 인증, 종합운동장 권역 화장실 비상벨 시스템 설치 등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획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심 속 시민의 힐링 공간 울산 대공원 운영권입니다. 울산 대공원 정문에서 동문 구간의 출입구 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간이 출입문 2개소 및 보안 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간이 출입문 설치로 그간에 발생했던 이동 동선에 대한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울산 대공원은 시민 편의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보안 감시 취약 지역에 CCTV 14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교통안전공원 바닥 공사를 통해 시설 안정성을 높이고 전동 휠체어 충전소 설치 및 키즈 테마파크 등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시민 편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또한 울산 대공원 투어 이벤트, 아쿠아시스 오픈데이 등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울산 대공원 시설 환경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울산 유일의 야외 동물원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 동물원과 업무 협약 및 전시 동물 구입을 통해 볼거리를 늘리고 소형 앵무체험, 사육사의 날 이벤트 행사 등으로 즐길거리 가득한 동물원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연과 도시 공존을 위한 생태 녹지 관리입니다. 울산 야생동물구조센터는 23년 기준 872건의 야생동물 구조 활동 및 재활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한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해 야생조류 충돌 위험지역 데이터 구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질병 및 생태 연구사업과 철새 홍보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119 소방서 등 야생동물 분야 실무자 교육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색 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수목 성장별 가로수 관리, 교통표지판 가림 해소를 위한 교통대응 가로수 관리, 시민 불편과 직결되는 민원 대응 가로수 관리를 시행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심 녹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녹지 관리 노하우를 활용해 시민 대상 조경 관리 교육 및 은행나무 털기 시민 참여형 행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운영입니다. 하늘공원은 추모의 집 푸하를 대비하여 추가 봉안당 2,988기를 설치 중에 있으며 유휴공간을 봉안실로 조성하여 제2 추모의 집 건립 전까지 만장의 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 및 이용객 중심의 장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승화원 대기실 개선, 추모의 집 이동로 및 유족 대기실 추모 환경 개선 등 하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복지관은 노동자 및 취업 희망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스마트화를 통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차장, 무인 정상기 2대를 설치하고 삼성 공영 주차장, 직업 없는 주차장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테마파크는 아동 친화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입체적인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최적의 놀이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무리하며 우리 공단은 지난 1월 노사간 화합과 협력으로 선언한 노사 공동선언을 실천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더 큰 울산 시민의 일상을 그리고 문화 콘텐츠가 가득한 울산을 채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규덕 울산시설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예. 지금부터 울산시설공단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오전과 동일하게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주시고요. 질의 시간만 10분 이내로 좀 지켜주시길 당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생활문화처장은 소개를 안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참석을 놓쳤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박종식 생활문화처장입니다. 예. 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시설공단 이사장님 처음 부임하시면서 오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장걸 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또 각 처장님들 또 뒤에 공무원들 명절 잘 보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오늘 업무 보고라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제가 지역구에 울산 대공원이라 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 이진석 처장님이 잘 하고 계셔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에 지금 큰 사업들이 몇 가지 쭉쭉쭉 있는데 본부장님 맞죠? 우리 본부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줘가지고 현장까지 막 오셔가지고 저희들 전화로 막 얘기도 하고 이래서 너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래 하여튼 그 사업들을 잘 챙겨서 그래 해주시고 또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우리 지금 또 봄이 되고 또 가로수들이 낙엽이 피고 하면은 이제 단풍이 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솔직히 큰 도로변 이런 데서는 사실 혹시나 신호를 또 막는 가로수가 있을 수 있고 또 요즘 경기가 너무 상당히 안 좋은 데다가 그런 데에 사실 간판을 갈아서 이 사업이 안 되니 민원들이 꽉 있는데 미리 보시고 좀 정리 잘 해서 민원이 안 생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잘 계획대로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본부장님, 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2024년도가 이제 시작되는 해에 처음으로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는데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울산의 시설에 안전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이장걸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지금 울산 대공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울산 대공원에 예전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가 울산 대공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공공시설 쪽에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는 이제 애견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고 이제 가족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관계된 여러 가지 또 문제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당부를 좀 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애견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 애견을 아끼고 하는 분들은 그런 에티켓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잘 지켜 나가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우리 대변이나 아니면 영역 표시 이런 관계된 부분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대공원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변은 뭐 이렇게 치워서 잘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 이 견들이 보면 영역 표시를 이렇게 뭐 각 기둥이나 아니면 나무나 가리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니면서 무심코 뭐 넘어지거나 아니면 무심코 이렇게 만지거나 이렇게 했던 것들을 아이들은 뭐 입으로도 가고 또 자기 옷에도 묻히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 됐을 때 이게 과연 우리 동물 애견에 관련된 부분들이 복지가 우선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우선인지라는 부분들이 물음표가 좀 생기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 간담회를 하면서 이걸 한번 공론화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이가 좀 시기상조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업무 보고 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뭐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지나 관련된 부분들을 좀 확대시켜줘서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거기 공공시설이나 이런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과 아이들을 생각해보고 부모 입장에 생각해봤을 때는 이게 좀 문제점이 좀 있다. 예, 이렇게 좀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공기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우리 김규덕 이사장님 처음 우리 취임하시고 이제 우리 의회 처음 방문하셨는데 업무 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염려스러웠던 게 우리 시설공단이 참 여러 가지 노사 간의 관계, 또 노조가 어떻게 보면은 이 조직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관련된 내용들을 보니까 노사 공동선언문 제정 및 선포도 했다는 내용들도 있는데, 자, 지금까지 노사의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사장님께서는 좀 알고 계셨나요? 예, 일정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좀 몰라도 대략 분위기 뭐 우리 간부들한테 이야기 듣고 좀 파악은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사장님 역할이나 본부장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어떤 우리 노조들이라든지, 노조도 지금 3개의 노조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융합을 해가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한 400여 명의 우리 이제 직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다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그게 우리 직원분들이 어떤 갖추어야 될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뭔가 봉합이 돼야 된다. 그런 저는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예. 제가 이제 임용 청문회 때 공 의원님, 부위원장님 계시고 또 위원장님이 또 청문위원장님 하셨고, 그때 이제 위원님들이 다들 우려를 하셨습니다. 노사관계가 우려스럽다. 근데 전임 계실 때 뭐 이런저런 불편함들이 있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기업에 있던 사람이 전임이 계셨던 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때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채택해 주시면
청문 보고를 채택해 주시면 세계 노조하고 제일 먼저 티타임을 가지겠다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실행을 했고요. 또 제가 직접 이렇게 세계 노조 대표들을 만나보니까 충분히 우리 공단에 대한 애정이 아직은 있고 갈등의 원인이 공단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세계 노조하고 아까 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이 제가 제안을 했고 세계 노조가 다 같이 공감을 해서 노사선언을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했냐면 첫 번째 이제 대시민 그 외부 고객 만족, 그 다음에 내부 고객 만족, 그 다음에 안전 경영, 그 다음에 ESG 경영, 그 다음에 청렴 다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효율적인 경영 그렇게 한 6가지 정도 내용을 담아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자리에서도 이제 다들 이야기하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선포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더 어렵고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거기에 공감을 했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 의원님께서 뭐 우려하시지 않도록 또 권 의원님뿐만 아니고 공단의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는 많은 시민들이나 주변의 분들한테 우려를 끼치지 않도록 서로 상의해서 노사간의 소통이 제일이라고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우리 어떤 노사 간의 관계가 제대로 소통이 잘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방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또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어떤 애정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만족감이 높아지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한 가지 더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가 상반기 체험형 청년 인턴 공채 이번에 지금 준비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자, 이 사업이 보면은 우리 뭐 행정, 보건, 전산, 기계, 뭐 동물, 행정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자,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죠? 이건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경영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장님께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 17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고요. 네네. 그리고 체험형이라서 예. 이제 채용하고 연계된 건 아니지만은 젊은이들한테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직장 생활에 대한 체험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해봄으로써 나중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이제 학생 신분인 사람들이니까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 사회에 더 큰 일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한 3개월 정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진로에 대한 결정을 또 내릴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런 사업들을 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설공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연말에 저희들이 어떤 그 성과가 또 결과를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오늘 업무 보고 정치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권태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철 의원입니다. 우리 이사장이 몇 번 뵐 기회는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향이 경북 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미리 인사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 기업하고 이 공기관하고는 좀 업무 스타일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래 짧은 기간이지만 업무 파악을 하셨을 건데 뭐 이 업무 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뭐 다 됐다 하면 자만일 거고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예. 뭐 혹시 이게 기업 쪽에 하고 이 공기관하고는 업무가 좀 틀리는 것 같은데 예. 혹시 뭐 그런 거는 발견한 점이 있습니까? 뭐 기업의 간부로 하셨잖아요. 예, 예. 하시다가 지금 공기관의 소장으로 오셨는데 이게 여기 와서 업무 파악해 보니 뭐 다른 점 같은 거 뭐 발견하신 거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의원님 제가 참 많이 받고 다니는데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직원들이 다들 이제 조직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예, 또
차이점이라 하면 굳이 차이라 하면 똑같이 효율성을 추구하고 하는데 공공 부문은 아무래도 법률이나 조례나 또는 뭐 각종 규정이나 거기에 정해진 절차가 민간보다는 좀 많이 있다는 거. 예,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래 오시다 보면은 각오가 남다르실 건데 예, 이게 예산이 한 700억 되고 직원이 한 400여 명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적은 조직이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이게 이 기업과 같이 인력을 좀 잘 활용을 하면은 예, 좀 예산도 절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공기관이니까 기업하고 약간 좀 그는 저는 제 생각에는 예. 공기관하고 기업하고는 약간 인력 운영 면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강도 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시면은 우리 예산을 좀 저감할 수 있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이사님. 예. 네,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장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 오셔서 이번에 처음 이제 우리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또 사실 제가 늘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부탁하는 것이 인사 발령을 좀 간부 공무원 분들은 좀 조금 어느 정도 자리를 너무 자주 바꾸면 좀 업무에 좀 차질이 오지 않을까는 높아지면서 사실 뭐 1, 2년 되면 바로 바꿔버리고 이런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런 있는데 보통 뭐 간부 공무원 정도 되시면은 이제 뭐 3년, 4년 쭉 하시다가 또 바꾸고 또 밑에 직원분들은 또 뭐 한 2년 이래서 업무를 다양하게 배워야 되니까 또 그걸 바꾸기가 하는데 뭐 인사 발령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이장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안 계십니까? 우리 뭐 이사장님 이제 오신 지 한 2달 되셨는가요? 예, 2달 조금 두 넘었습니다. 달 조금 넘었죠. 뭐 뒤에 이제 우리 계시는 분들 제가 쭉 보니까 얼굴 표정이 좀 많이 밝아지신 것 같은데 우리 처장님들은 뭐 다 경직되어 계시네. 아까 뭐 우리 존경하는 권태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조직 내 기강, 분위기 쇄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노사문화 확립, 정착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우려, 걱정들을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처음에 인사청문회 하실 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뭐 좀 지키시고 이행해 가시는 모습에 참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뭐 또 현대중공업이라는 사기업에 계시면서 또 노사 담당을 또 오래 또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우리 조직이 좀 체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동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사기업에서 우리 공기업으로 이제 장으로 오셨는데 실제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죠. 사기업은 이윤 추구가 이제 첫째 목표고 공기업은 질 높은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상충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을 겁니다. 조금씩 있을 건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가져가실 건지 그리고 실제 이제 행정이라든지 경영 부분을 보면은 경영은 물론 사기업이 아무래도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나은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접목을 시켜주시고 행정적으로는 아무래도 공무원 체계가 행정적으로는 잘 잡혀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을 또 사기업에 가셔가지고 또 필요하신 부분은 또 같이 접목을 해서 이제 울산시 발전을 좀 같이 이루어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뭐 오늘 주요 업무 보고라서 위원님들 뭐 질의가 크게 없으신 것 같은데 준비 좀 잘 해주시고 제가 뭐 시설공단에 사실은 뭐 우리 본부장님 통해서 부탁을 한 2번 드렸었는데 우리 장사문화처하고 채용문화처에 조금 이렇게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적극적인 대처에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이 자리 빌어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처럼 우리 시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좀 완전하게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업무 추진 시 우리 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시설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하는 회의 진행과 오차를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